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기상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상해일 발생 사례, 기상해일의 원인, 기상해일 예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08년 5월 4일 보령 죽도에서 발생한 기상해일 사고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파가 크게 하나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해일이 커지면서 여기 연안에 있던 사람을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이때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해 보령 죽도의 기상해일 사고인데요.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4일 07시 30분 대청도에서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없었지만 주민을 대피시키는 사고가 있었고요. 12시 30분에 옥도면 개화도에서도 선박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의 인명사고는 12시 38분에 보령 죽도 방파제에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상해일은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리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에 이렇게 기상해일이 발생을 해서 요트가 전복된다든지 침수가 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크로아티아에도 발생을 하는데요. 아드리아틱 시라는 곳에 앞서 보여드린 스페인의 리사가처럼 기상해일이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발생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기상해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본은 주로 나가사키만이라는 곳에 아비끼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 이제 100년 이상 이런 기상해일이 나가사키만에 발생을 해서 피해를 발생을 했는데요. 원인을 보면 이쪽이 이제 나가사키만이고요. 이쪽이 동중국해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봄철에 대기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나가사키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상에 3헥토파스칼 정도의 대기압 변동이 있으면 이것을 기압 점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 바다는 3cm 정도의 아주 미묘한 해수면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해수면도 이렇게 나가사키만으로 접근을 하고 대기도 접근을 하면서 두 개 동시에 접근을 하면 프라우드만 공명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안에는 4.8m의 매우 높은 해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나가사키에 생기는 기상해일인데요. 2008년 5월 4일에 보령 죽도에서 난 기상해일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쪽이 우리나라 서해 연안이고요. 이쪽이 중국의 먼바다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압 점프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아주 작은 3cm 정도의 아주 작은 해수면 변동이 같이 이동을 하면 계속 이 해수면이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낮은 연안 지역은 큰 기상해일이 발생을 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상해일은 주로 3, 4, 5월에 발생을 하고요. 3, 4, 5월에 주로 발생하는 기상해일은 대흑산도, 군산, 보령 등 주요 서해안 지역에 지난 10년간 30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2011년 4월 26일 흑산도에서도 기상해일이 발생을 했고요. 해일이 이렇게 남서에서 북동으로 이동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이나 선박 침수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기상해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도 3월 9일 날 매우 큰 기압 변화가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상해일이 발생할 조건이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 기압 변화를 보면 이쪽이 경렬비열도, 오른쪽이 흑산도입니다. 여기서 저기압이 이동을 하면서 기상해일을 발생시키는 기압 점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대기압의 기압 점프로 인해서 수위 변화가 있었고요. 죽도, 영광 지역에 약 20cm 정도의 기상해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상해일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생 가능성을 분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일기도에서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느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지난 3월 9일 날 저기압이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빨간 선이 저기압이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이때 당시는 약 78에서 102km까지 매우 빠르게 저기압이 이동한 사례를 나타낸 것인데 이런 일기도를 보고 저기압의 이동 속도를 보면서 그 기상해일의 발생 가능성을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람이 주로 서풍 계열이 불 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서풍이 불게 되면 이 서풍에 의해서 연안 지역에 바닷물을 올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상해일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기압의 분포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기압 점프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3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연안의 해수면을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람이 서풍 계열인지, 그리고 조석이 고조여서 바닷물이 높은 시기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듯 네 가지 정도의 분석 정보를 가지고 기상해일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